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마 옛날에 그 공선생이나 아니면 맹자 같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도 아마 조선일보 기자 새끼들 보면은 당장 붓으로 찔러 죽여서 그 낙동강 물에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모르겠다. 자, 뭐 어떻게 되겠지. 다음 기록이 그 호동왕자 기록인데, 다음 기록이 그 역사적으로 좀 논란이 있거나 혹은 논란이 없는데 있는 척 하거나 아니면 논란을 만들려고 하거나 아무튼 그런 기록입니다. 자, 여름 4월에 왕자 호동이, 요게 이제 32년입니다. 기원은 32년. 왕자 호동이 옥저로 놀러 갔을 때 낭랑왕 최리가 출행했다가 그를 보고서 묻기를, 네 얼굴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찌 북쪽의 신왕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하고는 마침내 함께 돌아와 딸을 와이프로 주었다. 어, 옥저는 여기입니다. 옥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함경남도 그 함흥 일대라고 봅니다. 보통 함흥 일대로 보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개마국이나 아니면 요 근처 나라들이 아마 고구려에 복속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왕자가, 고구려 왕자가 이제 옥저 쪽으로 놀러 가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냥 놀러 갔다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뭐 옥저로 놀러 간 건 좋아요. 함흥으로 놀러 간 건 좋아. 근데 놀러 갔다 뭐 놀러 갔다 누굴 만났냐면은 낭랑왕 최리를 만났대요. 낭랑왕 최리. 낭랑왕 최리. 낭랑국의 왕 최리. 낭랑은 보통 우리가 평양을 얘기해요. 평양을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이 자리에는 한사군 중에 하나인 낭랑군이 있었다고 봐요. 낭랑군. 왜 현도군, 진봉군, 임둔군, 낭랑군 할 때 그 낭랑군, 이제 낭랑군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보통 우리가 본단 말이지. 보통 그렇게 봐요. 낭랑군이 뭐 여기 있었느니 아니면 여기 있었느니 뭐 이렇게 여러 이설이 있는데, 일단 그 정통적인 견해를 보자 그러면 낭랑은 평양에 있다고 봐요. 뭐 낭랑에서 그 뭐야 복리 같은 거 나왔다면서, 그러면은 뭐 거기 있었겠지 뭐. 아무튼 낭랑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옥저에서 호동이 만났다는, 왕자 호동이 만났다는 낭랑 왕 최리라는 사람의 낭랑국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낭랑이라 부르는 지역은 평양 근처를 이르는 지역인데, 평양 근처를 낭랑이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여기 낭랑군도 있고 그다음 낭랑국도 여기 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두 나라는, 그러니까 그 두 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같이 털을 잡고 있단 말이냐. 예를 들면 여기 있고 그다음 여기 옆집에다가 또 그렇게 세웠단 말이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신채호 같은 사람은, 조선상고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신채호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낭랑군은 여기 있었던 게 아니다. 낭랑군은 여기 있었던 거다. 라고 이제 위치를 다르게 보기도 하고, 거기 이제 위대한 신채호를 따라가는 10세기 송사리들은 이제 그걸 환단고기를 들어 지지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낭랑군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 얘기한 정통적인 견해고, 사실은 저도 옛날에는 이제 혹시 이쪽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저는 이제 이쪽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튼 뭐 여기 있든 말든, 낭랑군이 그럼 여기 있다 그러면 낭랑국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낭랑국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최리는 도대체 어디의 왕이었을까? 낭랑군하고 낭랑국이 그러면 그 같은 거냐 틀린 거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만약에 그럼 낭랑국하고 낭랑군이 같은데, 근데 그냥 국왕이라고 쓴 거 아니냐. 그냥 낭랑군 태수인데 그냥 낭랑국의 태수다, 그렇게 낭랑국의 왕이다 그렇게 관습적으로 쓴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거도 있죠. 그것도 근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근거냐면, 예를 들면 중국의 사서에, 아니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흔히 예를 들면 지방에 이제 그 지방에 예를 들면 무슨 제북, 그 다음에 제남 이런 거 있잖아. 거길 이제 제남국,
제국군 아니면 무슨 국 이렇게 이제 그 사실 나라가 아닌 그러니까 국의 단위가 아닌데 군의 단위인데 이제 그걸 다시 그냥 국인 것처럼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표기에도 예를 들면 제복 태수 뭐 그렇게 얘기하지 제북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낭랑왕이다라는 표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뭐 그 자세한 얘기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는 그렇다 치고 어 예전에 이제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부 다닐 때 이제 우리 그 경대 그 누구냐 역사과의 주보던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그 선생한테 여쭤봤을 때 그분은 평양 근처에 낭랑국하고 낭랑군이 같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봤었어요. 뭐 일시적이든 아니면 일시적이 아니든 간에 아무튼 같이 있었을 거다라고 봤었었는데 저는 그때 학부 다닐 때는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었어요. 뭐 얘기는 들었지만 왜냐하면은 낭랑국은 나라니까 어쨌건 독립 세력일 거고 토착민이든 아무튼 뭐든 아무튼 독립 세력일 거고 낭랑군이라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건 중국의 통제를 받는 그 군현인데 중국의 이제 군현인데 그 둘이 어떻게 비슷한 지역에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느냐 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 논문은 본 적 없습니다. 어차피 제 전공이 뭐 역사도 아니고 그냥 이제 강의 들을 때 몇 번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몇 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적도 있고 그래요. 자 아무튼 그 왜 그럼 낭랑국하고 낭랑군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가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 낭랑이라는 게 고조선이 멸망한 게 기원전 108년이라 그러잖아요. 기원전 108년. 그때부터 뭐 2, 300년인가 아무튼 나중에 이제 미천왕한테 망할 때까지 흡수할 때 미천왕한테 합병될 때까지 쭉 계속 평양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일단 그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계속 낭랑군이 이제 요 자리에 계속 그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꾸준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여기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이제 뭐 태조가 쫓겨나거나 아니면 뭔가 독립하거나 그랬던 적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에서 이제 그 뭐요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여기는 멀쩡히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왕조가 바뀌거나 그래가지고 이 지역하고의 연락이 많이 끊기거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후한하고 지난번 이제 유리왕 본기인가 보면은 그 누구예요? 왕망이 그 누구지? 고구려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그 흉노 때려잡을 때 이제 쓰려고 그랬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싫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깨트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안 그러고 이제 하구려라고 했다 그렇게 깔깔깔 웃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게 유리왕 공기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 대무신왕은 이제 유리왕 바로 다음 왕이고 왕망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됐냐면은 왕망이 이제 전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를 세웠고 그 이후에 광무제가 그 혼란을 수습하고 다시 이제 한나라 왕조를 복귀시켰단 말이야. 그 사이에 낭랑에서는 그러니까 중국도 개판이었지만 그 사이 낭랑에서는 왕조라는 놈이 현지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깽판을 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러면 그래서 이제 태수가 쫓겨나거나 죽거나 뭐 그랬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건 후한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건 후한서를 보세요. 자 아무튼 왕조라는 사람이 그래서 낭랑에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이제 깽판을 쳤는데 그때 중국에서는 이제 그걸 통제할 여력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뒤집어지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 다시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낭랑을 재수복하고 뭐 뒤에 보면은 이제 살수 이남을 뭐 했다 뭐 그런 기록이 있을 거예요. 살수 이남을 이제 그 다시 자기 땅으로 했다 뭐 그런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왕조가 반란 일으켰을 시점 혹은 이제 그 전후로부터 광무제가 다시 군대를 보내가지고 낭랑 지역을 평정한 시기까지는 적어도 낭랑 지역이 뭐 9년은 9년이겠지만은 이름은 남아 있었겠지만 제대로 각 지역에 대한 통제를 못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사실은 이제 훨씬 더 이제 북쪽 지방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낙랑군 외에 낙랑국이나 혹은 이제 그런 비슷한 기타 지역의 이제 군소국가들이 난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옛날에는 그 주보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낙랑군하고 낙랑국이 같이 평양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안 믿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낙랑군, 낙랑국. 예를 들면 낙랑군이 이제 지금 평양 근처에 있고, 낙랑국이라는 건 어쩌면 이제 옥저로 놀러 갔다 그랬으니까 아마 옥저 쪽에 좀 더 가까운 지역일 수도 있죠. 뭐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요 방송에서는 그 낙랑국하고 낙랑군이라는 게 둘 다 이제 평양 근처에 있었고, 어 그 두 개가 같이 존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병립할 수 있는 정황적인 여건이 충분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계속 읽어 나갈게요. 그 점을 여러분의 설명을 좀 드려야 됐었습니다. 자, 아무튼 낙랑왕 체리가 출행했다가 그를 보고서 묻기를 네 얼굴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뭐를 해서 딸을 와이프로 삼게 했다. 나중에 호동이 나라로 돌아와 몰래 사람을 보내 최씨 딸에게 알려서 말하기를 만일 그대 나라의 무기고에 들어가 북과 뿔피리를 찍고 부수면 내가 예로서 맞이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이게 아마 자명고 얘기죠. 자, 이에 앞서 낙랑에는 북과 뿔피리가 있어 적의 병력이 침입하면 저절로 울었다. 그런 까닭에 이를 부수게 한 것이다. 이에 최씨의 딸이 최씨 딸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몰래 창고에 들어가 북의 면과 옆에 이제 둥둥 치는 그거 뿔피리의 주둥이를 쪼개고 호동에게 알렸다. 호동이 왕에게 권하여 낙랑을 습격했다. 최리는 북과 뿔피리가 울리지 않자 대비하지 못했다. 우리 병력이 갑자기 성미에 도달한 연후에야 북과 뿔피리가 모두 부서진 것을 알았다. 마침내 딸을 죽이고 나와서 항복했다. 혹은 말하기를, 요건 주석입니다. 자, 혹은 말하기를, 삼국사기 본문에 달린 주석입니다. 낙랑을 멸하려고 청혼에서 그 딸을 데려다 며느리를 삼고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 병규와 기물을 부수게 했다. 이거는 그거네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네. 낙랑군은 힘을 썼을 거예요. 낙랑군은 그 예를 들면 낙랑군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남쪽의 백제나 아니면 마한한테 이제 쉽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북주의 고구려가 이제 313년이 돼서야 겨우겨우 낙랑을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낙랑의 이제 위력이라는 게 그렇게 약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진짜 약했으면 벌써 이제 쭉쭉 남쪽으로 왔겠지. 고구려는 좋은 땅인데 훨씬 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자명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 자명고 자체는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랑국하고 낙랑군의 위치가 예를 들면 어디냐,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초점 맞춰서 보시면은 아마 좀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겨울 11월에 왕자 호동이 자살했다. 호동은 왕의 둘째 부인인 갈사왕의 손녀에게서 태어났다. 얼굴이 아름답고 고와 왕이 그를 매우 사랑했던 까닭에 호동이라 이름을 지었다. 호동이라는 건 아까 조울호자에다가 아이 동자거든요. 좋아하는 아이 그런 말입니다. 자, 호동이 대를 이을 자리를 빼앗아 태자가 될 것을 염려해서 첫째 왕비가 왕에게 참수해 말하기를 호동이 저를 예로서 대하지 않으니 아마 저에게 음란한 짓을 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새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네.
왕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미워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 왕비가 왕이 믿지 않는 것을 알고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 울면서 말하기를 청컨대 대왕께서 몰래 살펴보시고 만일 이런 일이 없다면 첩이 스스로 죽을 죄를 진 것으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 왕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장차 죄를 주려고 했다. 학자는 호동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어찌 스스로 해명하지 않느냐? 라고 했다. 대답하기를 내가 만일 해명하면 이는 어머니의 악함을 드러내어 왕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이니 어찌 효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고 곧 칼에 엎드려 죽었다. 호동이죠. 논하여 말한다. 지금 왕이 헐뜯는 말을 믿고 사랑하는 아들을 죄도 없이 죽였으니 그가 어질지 못한 것은 좋게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호동도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을 때에는 마땅히 순이 고수에게 한 것 같이 하여 회초리는 받고 몽둥이는 달아나서 아버지가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호동이 이렇게 할 줄을 알지 못해서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죽었으니 작은 일을 경계하는 데 집착해 대의에 어두웠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공자 신생과 비슷하다고 할까? 라고 김무식이가 평을 해놨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죠. 공자 신생은 누구냐면은 저기 중국의 저기 북쪽 진나라 요 지역 지금 여기 태원이라고 있죠, 그죠? 요 지역에 있던 진나라 춘추 시대 진나라의 이제 왕자인데 그 달마시안의 그 사기 진세가 그렇게 찾아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진세가 진 무슨 세가더라? 아무튼 뭐 있을 거예요. 자. 그 진나라 문공이 즉위할 때쯤에 일어나는 에피소드입니다. 문공의 큰 형이 신생이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